안녕하세요. 페이퍼플래닛입니다. 오늘은 저희 페이퍼플래닛에서 새롭게 출시한 구글 시트 가계부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본 영상은 가계부를 이미 구입하신 분들에게는 가계부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는 영상이 되겠지만 또 아직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가계부를 사기 전에 나에게 적합한 가계부인지 미리 엿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페이퍼플래닛과 이미 인연을 맺으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저희는 PDF 파일 기반의 플래너와 노트를 위주로 제작해왔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저희 플래너를 사랑해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여러가지 의견도 공유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이 구글 시트 가계부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셨고 또 많은 고민과 또 시행착오 끝에 이렇게 가계부를 드디어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구글 시트 가계부를 만들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이미 시중에 많은 가계부들이 이미 나와 있는데 우리 페이퍼플래닛이 새로운 플래너를 제작해서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일까 이거였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저희는 이 가계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총 3가지의 가치를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가 설정 가능한 디자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플래너를 사용하시나요? 아마도 과거를 기록하고 또 미래를 계획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또 효율적인 삶을 살고자 해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도구, 즉 플래너를 꾸준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플래너를 꾸준히 사용하게 하는 데는 많은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저희가 생각한 아주 중요한 요인은 바로 플래너의 디자인입니다. 아마 저희 플래너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이 질감 등 여러가지 디자인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질리지 않고 또 편안하게 플래너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가계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에 큰 공을 기울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플래너는 구글 시트를 활용한 만큼 사용자가 플래너를 본인에 맞게 설정하고 질리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색상 테마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분석 툴 제공입니다. 앞서 디자인을 통해서 사용자가 사용하고 싶은 가계부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그 다음으로는 가계부를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가계부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새는 돈을 막고 싶어서였습니다. 나는 그렇게 돈을 많이 쓴 기억이 없는데 대체 왜 이번 달에 남는 돈이 없는 거지? 또 어디에 그렇게 많이 쓴 거지? 좀 줄일 수 있는 곳은 없을까? 이런 의문들이 머리에 들기 시작하면서 그래 가계부를 써보자 하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고 고개를 또 끄덕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양한 분석 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번 구글 시트 가계부에서는 다양한 시각적 또는 정량적 분석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뒤에 각 분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저축, 수입, 지출에 대한 연간 경향을 월별 비교 또는 항목별로 한눈에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출에 대해서는 대분류별 비교와 더불어 소분류별 비교를 시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프들을 제공하고 또 이에 추가적으로 특정 분류를 검색하여 소비를 되돌아볼 수 있는 툴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한 달간 소비를 이해하기 쉽게 볼 수 있고 또 주간 소비 및 수입 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뷰 그래프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툴들은 여러분들의 소비와 수입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시각화함으로써 과거의 소비를 분석 및 반성하고 또 미래에 더욱 현명한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간결성입니다. 저희가 이번 가계부를 제작하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였던 부분은 어떤 재정적인 기록과 분석을 포함할지였습니다. 시중에는 예산이나 목표 설정부터 대출 상환 분석 등등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가계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러 사용자들과 대화해보았을 때 복잡한 기능들은 일부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유용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계부를 쉽게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매일매일 가계부를 사용하는 데 부담감을 주어서 결과적으로는 꾸준히 사용하여 초기에 가계부를 사용하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가계부에서는 소비, 지출, 그리고 저축 딱 3가지의 기본적인 가계부의 기능에 충실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양한 분석을 제공하지만 실제로 사용자가 작성하고 관리해야 할 부분은 소비, 지출, 저축 3가지 표가 전부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본적인 가계부 구성을 통해 사용자가 가계부를 매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통해 가계부 사용이 시간적 또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서론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계부의 다양한 설정들과 사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가계부 설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설치라고 할 것도 없을 만큼 간단한데요. 먼저 저희 가계부는 구글 시트 서비스를 기반으로 제작된 만큼 구글 어카운트가 필요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저는 현재 이렇게 구글 어카운트에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처럼 저희가 제공해드린 파일 링크가 있을 텐데요. 이 링크를 복사해서 구글 어카운트가 로그인 되어 있는 브라우저에서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링크를 복사해서 구글 어카운트가 로그인 되어 있는 이 브라우저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 가계부 파일을 복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Make a Copy를 눌러서 파일을 복사해 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가계부 파일이 뜨게 됐는데 이 파일은 현재 여러분들의 드라이브에 복사가 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사본이라고 제목이 지정되어 있고, 이 파일 이름은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페이퍼 플래닛 가계부라고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플래너는 다양한 자동화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능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세팅을 더 해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상단 메뉴바에 있는 이 익스텐션 아래에 앱스 스크립트를 클릭해 줍니다. 자, 이제 새로운 창이 하나 뜨게 되고 다양한 코드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코드는 저희가 가계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작업들, 예를 들면 필요 없는 셀을 숨겨준다거나 그래프를 다시 그려준다거나 등등의 작업을 구글 서버를 통해 자동화하여 진행해 주도록 합니다. 참고로 간혹 구글 시트를 복사할 때 이 앱스 스크립트 코드가 복사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할 때가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코드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앞서 설명드린 링크를 통해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코드들을 활성화시켜줘야 하는데 복잡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여기 실행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허가 요청 창이 뜨게 되는데, 이 허가 요청은 쉽게 말하면 구글 서버가 여러분들의 가계부 파일을 수정해도 되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허가를 위해서 여기 리뷰 퍼미션을 클릭해 주시고, 자, 여러분들이 사용할 구글 어카운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이 창은 보안을 위한 창인데, 여기서 어드밴스드 아래에 Go to Untitled Project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허가를 Allow를 클릭해서 승인해 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 Execution Completed라는 창이 뜨게 되면 최종적으로 모든 진행이 완료된 것이고, 이제 이 앱스 스크립트 창은 끄셔도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계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플래너 가이드라는 이 첫 번째 시트에는 저희 플래너 사용 방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에서 자세히 사용법을 설명드리겠지만, 만약 사용하시는 중에도 가계부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 페이지를 이렇게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계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설정 탭에서 몇 가지 가계부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 가계부는 어떤 연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만년형인데요. 그래서 본 가계부를 어떤 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지 연도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이 연도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시면 뒤에 설명드릴 월간 가계부 페이지에서 달력이 올바르지 못하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드롭다운으로 선택할 수 있는 날짜가 다르게 나오는 등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올해 연도는 2024년도이므로 여기에 2022년이 아니라 2024년이라고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작 잔액입니다. 마찬가지로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지만, 가계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지출과 수입 등에 따라서 잔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 변화를 계산하기 위한 시작 잔액을 여기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희 가계부를 2024년 1월 1일부터 작성하실 계획이라면 2023년 말일 기준의 잔액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시작 잔액을 100만 원이라고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른쪽을 보시면 지출 분류 설정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가계부에서 가장 많이 작성하게 되실 내용이 바로 내가 어디에 돈을 썼는가인데요. 내가 어떤 부분에 소비를 많이 하는지, 또 그 금액은 얼마인지 등등을 상세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비 항목들을 잘 분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 가계부에서는 먼저 이렇게 대분류를 설정할 수 있고, 각 대분류 항목에 따른 소분류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렸습니다. 여기 대분류 아래에 20개의 항목을 총 작성할 수 있는데요. 저희 가계부에서는 기본적으로 10개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항목을 먼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분류 항목의 오른쪽으로 또 총 10개의 소분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대분류 아래에 몇 가지 소분류 항목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대분류나 소분류 항목들은 저희가 제공한 항목을 수정하셔도 되고,
또 빈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항목을 더 적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2마리의 예쁜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따라서 여기 지출 대분류 항목으로 여기 반려묘라는 항목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반려묘라는 대분류 항목 아래에 소분류 항목으로서 사료, 그리고 장난감, 그리고 병원비라는 3가지 소분류 항목을 이렇게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즘 저희가 많이 보는 넷플릭스나 뭐 티빙 같은 그런 OTT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문화 항목 아래에 이 OTT라는 소분류 항목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분류는 중복되는 항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식비와 생활용품 아래에 기타라는 항목을 똑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식비 아래에 기타, 그리고 생활용품 아래에 기타라고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분류에 중복된 항목이 존재해서 가계부의 계산이 올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문이 뜨게 되고, 실제로 이렇게 2가지 이상의 항목이 같은 이름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이 2가지를 같은 항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계산이 올바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식비, 기타 또는 생활용품, 기타 등등의 이제 다른 이름을 부여해서 그런 오류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는 수입 분류와 저축 분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입과 저축은 지출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분류가 적기 때문에 따로 소분류를 두지 않았고요. 지출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분류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셨지만 원하시는 대로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테마를 변경할 수 있는 버전을 구매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왼쪽에 이렇게 플래너 테마 설정 탭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 페이퍼 플래닛이 여러분들께서 질리지 않고 시각적으로 즐겁게 가계부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통해서 만든 기능인데요. 저희가 미리 염선해서 만들어 놓은 5가지 색상 테마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여기 코튼 캔디라는 테마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한번 이것을 우드 그린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 우드 그린 색상 테마 옆에 있는 체크박스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기존의 체크박스가 이렇게 해제가 되게 되고 색상이 이렇게 변경되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 후에는 현재 설정 페이지를 포함해서 뒤에 설명드릴 연간 요약과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간 가계부 모든 시트에 걸쳐서 색상 테마가 변경 적용되게 됩니다. 자, 이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 색상 테마 변경은 약 3분에서 길게는 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 이 시간은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작성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마쳤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계부를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작성하고 싶은 달의 월간 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1월 달에 한번 이렇게 들어와 봤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월간 페이지의 윗부분에는 여러분들께서 한 달간 소비를 어떻게 했는지 여러 가지 시각에서 바라보고 분석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약 및 분석 정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먼저 어느 정도 가계부를 작성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정보들은 기본적인 가계부 기입 방법을 살펴보고 나서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작성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수입 부분, 그리고 이 저축 부분, 그리고 이 지출 부분, 총 3가지 테이블입니다. 간단하죠? 자, 실제로 기입 방법도 매우 간단해서 살펴보시면 직관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이 수입 테이블에는 한 달 중 발생하는 어떠한 수입이든 자유롭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분류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아닌 여러분들께서 설정 페이지에서 설정해 주신 수입 분류 항목을 이 드롭다운 메뉴를 통해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미 앞서 설명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수입에 해당하는 분류 항목이 없고 만약 이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시 설정 페이지에 가셔서 원하시는 항목을 추가 또는 수정하고 다시 월간 페이지로 돌아오면 해당 분류 항목이 추가되신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입력하려는 수입이 월급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월급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월급을 받은 날짜는 1월 25일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날짜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아닌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해서 해당 날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드롭다운 메뉴로 날짜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게 날짜를 입력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날짜를 입력하는 형식에 따라서 또는 오타로 인해서 분석을 위한 계산이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월 25일을 선택해 주고요. 자, 그 다음 금액은 해당 수입 금액을 원 단위의 숫자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여기에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내용란은 여러분들께서 기록하고 싶은 내용을 작성하는 칸으로 자유롭게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저축인데요. 저축의 입력도 수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드롭다운 메뉴를 통해서 어떤 계좌에 대한 저축인지 선택해 주시고 일자 또한 드롭다운 메뉴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금액과 내용을 차례차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출에 대한 입력인데요. 이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설정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출은 대분류와 소분류가 있기 때문에 분류를 두 가지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소분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대분류가 먼저 선택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대분류가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분류 메뉴를 이렇게 늘려보면 아무 항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분류를 먼저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저는 아까 제가 입력한 반려묘 항목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려묘를 선택하고 나서 소분류를 클릭해 보면 아까 제가 입력한 사료, 장난감, 병원비 항목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료를 선택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일자리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해당하는 금액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가계부를 입력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여러분들의 수입과 저축 그리고 소비에 대해서 여러 방식으로 분석하고 더 나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일 텐데요. 자, 그럼 저희 가계부에서 어떠한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미리 입력해 놓은 이 예시 파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간 페이지의 가장 윗부분에 월간 현황이라는 섹션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잔액, 그리고 월간 수입, 그리고 월간 지출 세 가지의 가장 큰 요약 정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월간 수입과 월간 지출은 말 그대로 해당 월의 수입과 지출의 총합을 의미하고요. 잔액은 해당 월이 종료되는 시점에 내 잔액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잔액은 여러분들이 설정 페이지에서 설정한 시작 잔액으로부터 현재까지 누적되어 온 잔액을 의미합니다. 또 그리고 저축은 하나의 지출로 계산되어서 잔액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상단 우측을 보시면 잔액 변동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의 가로축은 해당 월의 날짜, 그리고 세로축은 잔액으로 이번 달 시간에 따라서 잔액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1월 25일에 월급을 200만 원 입력하였죠. 그래서 잔액이 계속 지출에 따라서 감소하다가 월급을 받은 시점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월간 현황의 아래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대분류별 지출이라는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여러분들의 지출을 대분류별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설정 페이지에서 설정해 주신 대분류들이 이 대분류 열에 나타나게 되고 그 옆 열에는 또 각 대분류별 이번 달 총 지출 합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대분류별 지출 테이블은 총 지출 합계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전 달 대비라는 열이 있는데요. 이 열에서는 각 대분류별 지출이 지난달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참고로 지출이 지난달에 비해 늘어나는 경우에는 위쪽 화살표와 함께 초록색으로 늘어난 금액이 표시되고 반대로 지출이 지난달에 비해 줄어든 경우에는 아래쪽 화살표와 마이너스 부호와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로 1월은 이전 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 달 대비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예시로 보게 되면 2월 달에 가보면 1월 달에 비해서 식비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생활용품이 얼마만큼 감소했는지 등의 정보가 이렇게 빨간색, 초록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테이블의 우측에는 대분류별 지출이 시각적으로 바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참고로 이 그래프는 가장 높은 금액을 가장 큰 바로 나타내고 다른 분류에 해당하는 그래프들은 가장 높은 금액의 비례한 크기로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대분류들 간의 지출 금액이 어떻게 상대적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어서 지출 패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대분류에 대한 패턴을 파악하고 인사이트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때로는 대분류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소비 패턴을 분석하기가 어려울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측에는 소분류별 지출을 분석할 수 있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대분류별 지출에서와 유사하게 이 소분류별 지출 그래프는 소분류들의 해당 월의 지출 합계를 상대적으로 도넛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저의 경우에는 상위 3가지 소분류가 각각 외식, 인터넷 쇼핑, 그리고 영화 및 공연 등으로 나타났고 이를 금액이 총 지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소분류는 여러분들의 설정에 따라서 매우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소분류가 있을 경우에는 도넛 그래프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모든 정보가 다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그래프를 분석하기 위해서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상위 몇 개의 소분류를 그래프에 표현할지를 설정할 수 있도록 이 상위 부분에 있는 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5개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도넛 그래프가 총 상위 5개의 소분류만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를 10개로 이렇게 늘려주면 5개가 아닌 10개의 소분류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도넛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설정해서 정한 플래너 테마에 따라서 색상을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지출 항목의 개수와 항목들 간 금액 비율에 따라서 그래프의 색 분배가 가끔 자연스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색 재분배 셀의 체크박스를 클릭해 주시면 해당 월의 항목과 금액에 맞는 최적화된 색으로 그래프를 다시 생성해 줍니다.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를 다시 지우고 그래프의 색을 그라데이션을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분배해 주도록 됩니다. 참고로 이 그래프가 다시 생성되는 데에는 약 30초 정도가 소요되니까 그동안은 다른 셀을 입력한다든지 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비를 대분류, 소분류별로 요약한 정보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시각을 달리해서 수입과 지출을 일별로 시간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별 정보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뷰는 아마 이 달력뷰일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해당 월의 달력을 보여주고 각 일자의 총 수입과 지출을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간 수입과 지출 경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이렇게 우측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각 주의 총 지출과 수입이 각각 이 점선을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 바 그래프로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그래프는 모든 주의 총 수입과 지출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그려지게 되어서 주간 지출 및 수입 패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측을 보시면 달력뷰가 아닌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시간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날짜를 가로축에 두고 금액을 세로축에 두었는데요. 각 날짜마다 수입과 지출을 두 가지 다른 색의 막대로 보여주고 있고 각각 수입과 지출은 이렇게 우측과 좌측의 세로축 금액을 통해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과 지출을 분석할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아랫부분에는 이제 수입과 지출을 정량적으로 요약한 정보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입 입력 테이블 옆에는 한 달간 수입을 요약해주는 테이블이 있고요. 또 그 옆에는 한 달간 지출을 요약해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보면 가장 우측에는 일자별 요약 정보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가운데는 지출 검색이라는 테이블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참 있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했던 분석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참 가계부를 작성하다가 카페에 도대체 몇 번이나 가서 돈을 썼지? 또 외식을 도대체 몇 번이나 했지? 등등의 질문이 생길 때 그러한 해당 항목만 쭉 뽑아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테이블에서는 여러분들이 필터에서 보고 싶은 지출의 대분류와 소분류를 선택하면 이번 달 동안 해당 분류에 대한 지출을 모두 다 보여주게 되고 또 그 항목들에 대한 지출 총합과 횟수를 이렇게 위에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B 그리고 커피 음료를 제가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달에 1월 14일, 1월 15일 그리고 1월 31일에 총 3번에 걸쳐서 카페에 갔고 24,000원이라는 금액을 사용했고 총 3번 갔다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식비 그리고 또 외식을 이렇게 클릭해 주게 되면 이번에는 총 11번의 외식을 했고 또 그동안 총 22만 원을 지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월간 페이지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석들이 존재하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연간 요약 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간 요약 페이지의 윗부분에는 총 4가지의 분석이 나타나 있는데요. 차례대로 잔액 변동, 월별 수입 및 지출, 대분류별 지출, 그리고 소분류별 지출입니다. 이 4가지 모두 월간 페이지에서 동일하게 살펴본 분석들인데요. 한 가지 차이점은 이 연간 요약 페이지에서는 특정 달이 아닌 연간 수입과 지출을 요약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쪽에 위치한 잔액 변동과 수입 및 지출 그래프를 보게 되면 가로축이 일자가 아닌 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대분류별 그리고 소분류별 지출 분석도
특정 월이 아닌 한 해 동안의 전체 분류별 지출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 네 가지 분석이 연간 수입과 소비에 대해서 대략적인 요약을 보여준다면 이 아래에는 연간 저축, 수입, 지출 한눈에 보기라는 여전히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보여주지만 좀 더 상세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분석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는 저축, 그리고 수입, 그리고 지출 각각에 해당하는 테이블이 하나씩 위치해 있는데요. 이 테이블들은 각 분류별 월별 금액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어서 상대적인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참고로 이 바 그래프들은 각 열별로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그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출 테이블을 보게 되면 각 열, 즉 각 월에 해당하는 금액들 중 가장 최대 금액, 저의 경우에는 이 식비인데요. 이 금액이 가장 크게 그려지고 나머지 분류에 해당하는 금액들은 이 최대 금액인 식비를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는 각 월별로 분류들 간의 금액이 어떻게 상대적으로 분포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또 그 비율이 월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봄으로써 나의 한 해 동안의 수입이나 소비 패턴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 테이블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테이블들은 각 월에 대해서 분류별 금액들을 비교하기는 용이하지만 각 분류별 월별 비교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비가 1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분류들 간의 분석이 아닌 월간 분석이 용이하도록 행과 열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우측 상단에 이 행열 바꾸기 여기 체크박스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행과 열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테이블은 각 열별로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식비를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사용한 이 6월 달의 경우가 가장 크게 그려지게 되고 나머지 월들의 식비는 이에 상대적으로 그려지게 되어서 1년 동안 식비 사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렇게 연간 저축, 수입, 지출 한눈에 보기 섹션에서는 월간 그리고 분류별 수입, 지출, 저축을 한눈에 바라보고 또 패턴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면 좀 더 상세히 금액들을 바라보고 따져봐야 할 경우도 많을 겁니다. 자, 이럴 때를 위해서 아래에는 연간 저축, 수입, 지출 상세히 보기 섹션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각 항목별 그리고 각 월별로 상세한 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를 보시면 지출의 경우에는 대분류와 소분류를 나누어서 각 월별 지출 금액 합계를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드릴 점은 여러분들이 설정 페이지에 작성한 소분류의 개수에 따라서 이 테이블은 필요 없는 열을 가려서 좀 더 가독성을 높여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필요 없는 열을 가리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소분류를 수정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수행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설정 페이지를 다시 가서 식비 아래에 베이커리라는 항목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연간 요약 페이지로 와보게 되면 어떤 작업이 진행되는지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 필요 없는 셀들을 이렇게 가려주는 작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작업은 약 1분가량이 소요되는데요. 따라서 이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 동안 최대한 가계부의 수정이나 작성은 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설명이고요.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